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테슬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테슬라와 화학 업종을 비교 분석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처방이 되고 있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회 차홍선 대표, 강희경 고문, 조성기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차 대표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테슬라와 화학 업종을 비교 분석하면 투자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말씀 주십시오. 예. 네.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게 테슬라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는 케미컬 에너지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테슬라를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 테슬라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네, 저도 테슬라를 전기차 업종이 아니라 네. 화학 업종으로 이제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케미칼도 있고 수소도 있고 전기차도 있는데 전기차 분야에 이제 대장주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작년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렇게 이분법적인 투자를 했다고 봐야 돼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선진국에만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뭡니까?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라든지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업들이 선진국형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00조가 됐죠. 1,100조가 됐고 작년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이 한 53조 이렇게 됐는데 저는 테슬라를 이렇게 봐요. 왜 이렇게 급등했느냐를 한 세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는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했어요. 꾸준히 증가했고 두 번째는 3년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53조까지 증가하면서 3년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게 정말 전기차가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데 네.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매출액 대비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17배, 18배가 피크했는데 그 수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테슬라를 볼 때 이런 거죠. 테슬라라든지 애플 다 동일한데 기술주에 대한 거를 동일한데 이렇게 코로나가 갈랐던 명암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봅니다.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선진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신을 많이 맞았어요. 지금 70%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많이 맞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코로나를 겪었지만 그러면서 선진국 경제가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왔어요. 이머징보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느 쪽으로 쏠렸냐면은 대부분 다 선진국향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2020년 1월, 2월을 기점으로 주가들이 다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테슬라의 관점은 화학을 보는 화학에서 테슬라 보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선진국형 일변도의 그런 투자가 있을 때 최선봉이 쓴 게 테슬라, 애플, 구글, 아마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럼 지금부터는 뭐가 좀 더 격차를 메울 수 있을까 보면은 한 1년간 한번 볼까요? 1년간 주가 상승률 중에 제일 높은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국채 유가가 제일 높습니다. 의외로. 테슬라의 대적점이 있는 유가가 네. 거의 70% 올랐습니다. 오늘 85달러까지 올랐는데 그러면은 국제 유가가 올랐고 국제 유가는 뭐냐 하면은 이머징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행 지수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테슬라를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년 동안 얼마 올랐냐면 한 24% 올랐거든요. 1년간. 그러니까 과거에 올랐다가 지금 24% 올랐고 국제 유가는 70% 올랐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올란 주식이 보면은 다들 안 보시지만 엑슨모빌이 54% 올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웨스트레이크라는 화학 기업이 24% 올랐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급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하잖아요. IQ가 200이잖아요. 시장은. 그래서 보면은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쪽으로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머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럼 왜 이머징에 집중하느냐 하면은 경구용 치료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니까 백신은 70%대 40%로 40% 이하입니다. 이머징은 한참 낮은데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이게 제조하기가 쉽기 때문에 효과도 높기 때문에 지금 이머징에 빨리 풀릴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부터 많이 풀렸잖아요. 효과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억눌려졌던 이머징 경제가 지금 현재는 분출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머징 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데 그럼 이머징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냐? 그러면 화학도 70%의 수요가 이머징에서 발생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전에 그림 한번 보시면은 그다음 두 번째인데요. 그 전에 차트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웨스트레이크하고 한국화학기업하고 이렇게 비교한 차트인데 보시면은 보세요. 이게 보면요. S&P 500 대비해서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미국 안에서도 이머징 쪽에 관련된 기업이에요. 화학기업들은. 그런데도 2018년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는데도 네. 전 이것보다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은 뭐냐면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인데 대부분 다 뭐냐면 이머징에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보시면은 붉은색하고 파란색이 같이 갔다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란색이 빨간색을 격차를 메우는 그런 장세가 전개될 것이다. 첫째. 그래서 S&P 500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머징이 관련됐던 웨스트레이크도 제대로 못 올라갔지만 이제 이머징 시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파란색 같은 경우 한국 화학기업들은 빨간색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빠른 속도로 격차를 메우고 이머징이 좋아지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의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이런 화학주들은 보면은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가 상승한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겠다.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코로나 봉쇄 때문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5% 했지만은 그거 갖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은 금리를 올리겠다. 왜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백신 때문에. 근데 경제제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 때문에 경제 봉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 했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지금 보면 오히려 중국의 금리 인하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머징 쪽에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머징 경제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한국 기업은 미국 화학 기업에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격차 메우기가 상방향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보셨고 들으신 대로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시장으로 포인트가 옮겨가면서 이머징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인 화학기업, 화학업종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프는 파란색이 위로 가는 건 맞습니까? 위로 가요. 빨간색이 아래로 내릴 가능성은 없나요? 아닙니다. 빨간색도 위로 가고 네. 파란색은 더 빠르게 격차를 메울 위로 메울 것이다. 위로 올라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상합니다. 상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강혜경 고문님. 방금 전에 차 대표님께서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이머징 시장의 경제 봉쇄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경구용 치료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경구용 치료제를 보려면 일단 승인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게 파이자하고 머크죠. 근데 지난주 1월 10일부터 이 바이오에서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요. 여기서도 이번에 주목받은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작년 같은 이 1월이었으면은 백신이 관심을 받았고요. 지금 올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경구용 치료제가 좀 더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파이자하고 머크를 봤을 때 이 컨퍼런스에서 파이자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 코로나와 관련한 내용 중에 핵심 3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경구용 치료제하고 관련해서는 약 1억 2천만 코스를 생산하겠다. 그 약 알수로 세게 되면은 약 36억 정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산하겠다. 두 번째 백신인데요. 백신은 올해 약 40억 도즈를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미크론하고 관련한 백신은 3월 이전에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해보겠다. 이런 발표 3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크는 이 몰루피라비를 관련해서 2022년 올해 말까지 약 5조 원에서 7조 원의 매출액이 될 것 같다. 그리고 3천만 그 코스가 이제 생산이 될 것 같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파이자 CEO죠. 엘버트 블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mRNA 백신보다는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생산은 더 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에서 그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경구용 치료제가 생산하기 더 쉽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 경구용 치료제 그러면 생산에 대한 양을 설명을 드릴 때 백신하고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백신의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파이자가 2020년도에 2021년도 얼만큼 생산할 건가라는 얘기를 2달, 석 달 지날 때마다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왔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2억 도주, 6억 도주, 13억 도주. 그런데 2021년 말에 결국은 30억 도즈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올해 40억 도즈 생산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CEO가 말한 것처럼 백신은 경구용 치료제보다도 더 생산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경구용 치료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작년에 벌써 파이자가 생산량을 계속 늘려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캐파를. 그래서 지금 1억 2천만 코스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요. JP모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도 프랑스 회사죠. 프랑스 회사에서 또 생산 사이트를 지금 늘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파이자가. 그래서 이 생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럼 백신도 어떻게 생산이 더 늘어났냐? 제조일수가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생산 공정이 빨라졌고요. 여러 가지가 관여가 되면서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정제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실 이번 이제 컨퍼런스에서도 아니면 이틀 전인가요? 그 파이자의 CEO가 프랑스 피가로지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당분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는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이 백신과 치료제 공급에 있어서도 이머징 시장으로 충분히 들어갈 양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구용 치료제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조성기 고문님, 예. 이 경구용 치료제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게 우세종이 오미크론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미크론에도 이 경구용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일단 우리가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몸에 침투를 하면 침투를 해야 되고요. 침투를 한 다음에 이제 증식을 하면서 옆에 세포들로 옮겨서 이제 전파를 하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신은 방패라고 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방패요. 예. 네.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경구용 치료제는 일단 그래도 세포 안으로 일부가 들어오니까 들어온 다음에 증식하는 과정을 억제시켜서 결국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죠. 비유를 해보자면 창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창과 방패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더군다나 임상 시험에서 보면 거의 90% 가까이 중증을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더 이제 오미크론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그러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오미크론이 어떤 거냐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오미크론을 보면은 유전자 분석을 보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고요. 네. 증식하는 과정에는 거의 그 의미 없는 몇 개 정도의 뮤테이션이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증식하는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것이 경구용 치료제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증식할 때 RNA 복제를 억제하는 방식 이 두 가지인데 화이자는 이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화이자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슬라이드에 아마 그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네. 했어요. 근데 인비트로 실험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 오미크론의 3CL 프로테아제를 강력하게 억제하더라.
시험관 시험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네, 일단은 뭐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효과가 아마 굉장히 그대로 뭐 로버스트 안티바이럴 액티비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확고한 견고한 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공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